조선의 명저 10선. 조선의 사상과 문화를 이끈 위대한 저술들. 점. 조선시대는 학문과 예술, 문화의 꽃을 피운 시대로 이 시기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저술이 탄생했습니다. 조선의 학자들은 유교적 가치와 철학, 정치적 이상을 기반으로 학문을 발전시키며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결과 법률, 의학, 농업, 역사, 철학 등 여러 영역에서 뛰어난 저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저술들은 단순히 시대의 기록을 넘어 조선의 사상적 깊이와 사회적 발전을 반영한 작품들입니다. 아래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저술 10가지입니다. 1. 훈민정음.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 훈민정음은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그 사용법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편찬한 책입니다. 당시 조선은 중국 문자인 한자를 사용했으나 이는 일반 백성들이 배우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은 문자 사용의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이 문자의 발음 원리, 제자 방식, 그리고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학문적 독립과 대중화의 상징으로 백성들에게 문해력을 보급하고 지식을 전파하는 데 혁신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한글은 오늘날까지 사용되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 경국대전. 세조와 성종시대의 여러 학자들. 경국대전은 조선의 국가 운영을 위한 기본 법전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법전은 정치, 경제, 군사, 사법, 교육 등 모든 통치체계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조선의 행정적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되어 성종 때 완성되었으며 이후 조선 500년 동안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경국대전, 법치주의의 기반을 마련하며 조선 사회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핵심적인 저술입니다. 이는 아시아 역사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법률 문서로 평가받습니다. 3. 조선왕조실록. 조선 각왕조의 서관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 472년간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방대한 역사서입니다. 매왕의 재위기간 동안 기록된 이 실록은 정치적 사건, 정책, 사회적 변화, 자연재해, 경제 상황, 외교 등을 상세히 다루며 당대의 기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남기고자 했습니다. 실록은 왕조가 끝날 때마다 특별히 보관되었으며 사관들은 왕의 명령이 아닌 독립적인 위치에서 기록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조선시대뿐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동의보감. 허준. 동의보감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의학서로 한의학의 이론과 진단,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은 병의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을 상세히 기록했으며 특히 민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중심으로 치료법을 설명했습니다. 허준은 동의보감을 통해 백성들에게 실용적인 의학 지식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한의학의 표준서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도 동양의학의 기초 자료로 사용됩니다. 동의보감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며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5. 동국통감. 서거정, 이극배 등. 동국통감은 조선 전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서로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했습니다. 이 책은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며 특히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강조했습니다. 서거정은 이 책을 통해 당시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동국통감은 조선 전기의 역사 연구와 교육에서 필수적인 자료로 유교적 통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농사직설. 정초. 농사직설은 조선 초기의 농업기술서로 토양 관리, 작물 재배, 병충해 방지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는 조선 시대의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농업 지침을 제공했으며 지역별 기후와 환경에 따른 농업 방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농업 기술의 표준화를 이루는 데 기여했습니다. 7. 동국여지승남. 노사신, 강희맹 등. 동국여지승남은 조선의 지리, 풍속, 역사, 명승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리서입니다. 이 책은 각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특징을 상세히 설명하며 행정구역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선 초기의 지리적, 문화적 풍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지방행정과 군사 전략에도 활용되었습니다. 8. 연려실기술. 이근익. 연려실기술은 조선의 정치사와 문화를 폭넓게 다룬 역사서로 특히 비공식적이고 흥미로운 야사와 함께 정치적 사건과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연려실기술은 공식적인 역사서와는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조선 시대 역사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 주자대전.
김종직, 정몽주 등 성리학의 기초를 닦은 주자학을 중심으로 한 이 책은 조선 사상사의 근간이 된 철학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주자대전은 중국 송나라 주자의 철학을 조선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한 중요한 저술로 유교적 통치 철학과 윤리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을 이해하는 핵심 자료로 유교적 사회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10. 양명학 관련 저술, 정제도와 그의 학파. 정제도는 성리학 중심의 학문에서 벗어나 실천적 철학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저술은 기존의 관념적인 성리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적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개혁적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철학적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학과 기술, 우리가 몰랐던 조선의 혁신. 조선시대는 유교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정치와 사회 질서가 운영된 시기였지만 동시에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혁신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서양의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조선은 독자적인 과학 발전과 독창적인 발명품을 통해 그 시대의 필요를 충족하며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천문학, 의학, 농업 기술, 금속 공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 천문학과 기상 관측. 조선시대는 천문학을 국가 운영의 중요한 기초로 삼았습니다. 천문학을 통해 농업 활동을 계획하고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 일정을 정하며 기상 변화까지 예측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 연구는 매우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혼천해. 조선 초기 세종대왕 시절 장영실이 제작한 혼천이는 하늘의 별과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는 동양 천문학의 정수로 평가되며 조선은 이를 통해 태양과 달, 별의 움직임을 정확히 측정하여 달력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루. 세종대왕은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 자격루를 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물시계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며 시간마다 종을 쳐서 시각을 알리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농업과 행정 업무에서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술적 도구였습니다. 칠정산. 조선은 독자적인 역법을 구축하기 위해 칠정산이라는 역법서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태양, 달, 그리고 5개의 주요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한 것으로 조선의 천문학적 성과를 집대성한 자료입니다. 2. 의학의 발전. 조선시대에는 한의학이 크게 발전했으며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의서가 편찬되었습니다. 조선의 의학은 서양 의학과 달리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의보감.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조선 의학의 정수로 평가됩니다. 동의보감은 체계적으로 인체의 구조, 질병, 처방을 정리한 의학서로 이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허준은 특히 백성들을 위한 건강과 질병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약집성방. 조선 초기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편찬된 이 위서는 조선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로 이루어진 처방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는 당시 자급자족적인 농경사회에서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3. 농업혁신. 농업은 조선 경제의 중심이었으며 조선의 과학기술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조선의 농업기술 혁신은 주로 기후 조건에 맞는 농업 관리와 도구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농사직설. 세종대왕 시기 편찬된 농사직설은 조선의 농업기술을 집대성한 농서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농작물의 재배법, 시기별 농사 방법, 농기구의 사용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역별 기후와 토질에 맞는 농업법을 소개해 각지의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수지와 수리 기술. 조선은 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각 지역에 저수지를 건설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농작물을 위한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수리 기술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 금속 공예와 무기 제작. 조선은 금속 공예와 무기 제작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교한 금속 공예품뿐만 아니라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무기 개발도 이루어졌습니다. 화차. 조선의 대표적인 군사기술 중 하나인 화차는 여러 개의 화살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화기입니다. 이는 조선의 전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군사적 혁신으로 평가받습니다.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개발한 거북선은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였습니다. 거북선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철갑을 두른 배로 전투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배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독창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받습니다. 5. 인쇄술과 출판 문화. 조선은 목판 인쇄술과 활판 인쇄술을 발달시켜 서적 출판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식의 대중화와 학문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 말 제작된 직지심체요절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조선시대에는 이 활판 인쇄 기술이 더욱 발전했습니다. 조선의 활판 인쇄는 서적의 대량 출판을 가능하게 하여 지식과 정보를 더 널리 퍼뜨릴 수 있게 했습니다. 왕실의 출판 사업.
조선의 왕실은 학문과 지식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책을 편찬하고 출판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왕실 주도로 이루어진 경연에서 다양한 학문적 성과들이 논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책들이 편찬되었습니다. 결론으로 조선시대의 과학과 기술은 당시 사회와 경제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혁신을 이루어냈습니다. 천문학, 의학, 농업, 금속공예, 인쇄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은 독창적인 기술과 과학적 성과를 이뤄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